고창 지역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10여 명이 집단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학부모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사료작물 트리티게일이 새만금 간척지에서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와 수입 대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북 사업장에서 올해만 14명의 산재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순창구는 유기농 산업복합센터 내 전시물 설치를 위한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계약 진행 중 민원이 발생하면서 최영일 군수가 특별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김민지 아나운서, 아이를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에 원장 선생님과 교사들이 갑자기 그만둔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이들은 많이 놀라고 또 학부모님들은 많이 걱정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고창 지역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 10여 명이 집단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운사 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고창 지역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최근 이 어린이집 전체 교직원 가운데 절반인 교사 11명이 다음 달 30일 현재 원장과 함께 집단 퇴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교사들이 집단 사퇴 뜻을 밝힌 것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학기 중인 다음 달 말 바뀔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은 어린이집 위탁자인 선운사 관계자들로부터 포교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현 원장이 교체된다고 들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포교도 안 되고 이분이 신도에도 안 들어갔고 이런 적극적으로 이런 정부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그 딱 하나예요. 항상 행사를 가면 24년 전 포교, 가족, 단체 이렇게 포교하시긴 하셨는데 여기에까지 그렇게 하실 줄은 몰랐죠. 근데 여기를 하시려고 하는 첫 스타트는 그 교자를 세우는 거, 원장을 세우는 거. 교사들은 현 원장의 재임을 요구하며 선운사 측에 호소문을 쓰고 면담까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선운사로부터 더 나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원장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선운사 측은 교직원 집단 퇴사 후 대책이나 어린이집 원장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취소하면 되지 뭐. 오너가 그 사람 바꾸는데 뭐 타나 전 사람들 다 설득을 시켜야 됩니까? 어린이집 학부모들도 오는 17일까지 선운사 측의 대표와 후임 원장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회의 개최는 미지수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후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창구는 어린이집 원장 임명권은 위탁기관에 있다며 선운사 측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풀 사료 종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개발된 사료작물 트리티케일이 새만금 간척지에서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는데요. 우수한 국산 품종 종자를 대량 보급해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수입 대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명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바다를 메워 만든 새만금 간척지입니다. 농기계 한 대가 논을 오가며 트리티케일을 뱁니다. 트리티케일은 밀과 호밀을 교배시킨 작물로 소와 같은 가축 먹이로 쓰입니다. 간척지와 같은 척박한 땅이나 추위, 가뭄에도 잘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밀과 추위에 강한 호밀의 장점을 모두 갖췄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풀사료 종자 단지에서 생산하는 트리티케일 보급종의 77%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간척지인 이곳 새만금 일대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일대 재배 면적만 50여 헥타르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 조성입니다. 같은 사료작물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나 호밀, 청보리보다 단백질과 가소화 양분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력 향상에 좋은 옥타코시놀과 항산화 능력이 뛰어난 이소리엔틴 함량도 풍부했습니다. 현재 수분 함량은 11.48이 나왔고 조단백질 함량 같은 경우는 약 13% 정도가 나왔습니다.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고 기존 먹이보다 영양 성분이 뛰어나다 보니 축산 농가의 반응도 좋습니다. 이 트리티케일은 한번 뿌리를 내리면 정말 습기에도 강하고 재배도 편하고 한우 사육하면서 소가 이제 기호성 잘 먹고 제가 직접 생산할 수 있고.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100% 종자 생산이 가능한 트리티케일 보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2030년까지 호밀 종자 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증가 추세인데요. 재배 면적은 지금 현재 1,600헥타르에서 2,000헥타르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요. 2030년까지는 9,000헥타르 이상까지 재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산과 보급이 가능할 뿐더러 가축 사료로서도 가치가 높은 트리티케일이 농가의 효자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의 사업장에서 올해만 14명의 산재 관련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사업장 4,600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건설업과 제조업 등 업종별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매년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순창구는 읍내 유기농 산업복합센터 내 전시물 설치를 위한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순창구는 지난 3월 18일 유기농 산업복합센터 내부에 22억 원 규모의 전시물 제작 설치를 위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현재까지 계약자는 선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민원이 발생하면서 최영일 군수가 특별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청 감사부서는 사업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점 배점 방식과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과정, 계약과 관련된 세부적 사항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부안군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누리집 내 직원 이름을 비공개합니다. 또 직원 배치도의 사진을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을 미리 방지할 방침입니다. 다만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 직위와 업무, 전화번호 등은 남길 계획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제21회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첫 당직 개편이 친명계,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전북은 또다시 구경꾼 신세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명의 원내대표단 인선을 마무리한 결과 전북 정치권은 단 한 명도 포진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1대 국회 때 한병도 의원이 운영수석 부대표, 또 신영대 의원이 대변인을 맡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22대 국회에서 오히려 전북 정치권의 위상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A 의원은 당 지도부의 당 운영 방향에 따라 당직 인선이 이루어졌겠지만 전북 정치권이 배제됐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라며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등 향후 정치 일정에 따라서는 민주당에 대한 민심 변화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총선 이후 민주당 내 흐름을 언급하며 국회 상임위원장 또 간사 선출 과정에서도 전북 정치권이 제 몫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는 낡은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비로 아파트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아파트이며 주민 공동시설의 보수 또는 설치, CCTV 설치, 승강기 교체 등입니다.
시는 민선 8기 최경식 시장의 복지 분야 공약 사업의 하나인 공동주택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해 작년부터 확대 추진 중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임실구는 대표 관광지인 임실치즈 테마파크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임실구는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입해 치즈 테마파크 내 치즈캐슬 인근 2,500제곱미터 면적의 야간 경관 정원 조성 사업을 지난달 30일 완료했습니다. 구는 특색 있는 조명으로 다양한 빛 연출과 변화가 있는 조명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사냥가족 야간 조형물 등 곳곳에 야간 포토존을 마련했으며 매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야간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더욱 안전하고 분위기 있는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새로운 야간 힐링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원시가 구직자 취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면접 수당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남원 지역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19살 이상 구직자로 남원 시민은 면접 1회에 3만 원, 최대 3번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원 시민이 아닌 구직자는 면접 수당이 5만 원으로 수당을 받고자 하는 구직자는 남원 퀵스타트 사업단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활발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가겠습니다. 남원에서 열린 제8회 전국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에서 인천 거주 서인혜 씨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남원시 노인복지관이 주관한 제8회 전국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는 지난 3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외국인 예비 시니어 춘향까지 참가했으며 아일랜드 전통춤과 장구 연주 등 다양한 장기도 선보였습니다.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서인혜 씨가 받았고 금상은 서울 이동순 씨, 은상은 시흥 김영미 씨, 동상은 중국 길림성 동추 씨가 수상했습니다. 남원에 또 맛있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추어탕도 있고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서 남원을 더 빛낼 수 있도록 많이 활동도 또 홍보도 하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제52회 어버이날을 앞두고 정읍사 예술회관에서는 효잔치가 열렸습니다. 성공회 행복노인 복지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고부면과 소성면, 농소동 등 5개 면과 동에서 어르신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카네이션 선물과 공연 관람, 점심 제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정읍에서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 학산중학교에서 지역 어린이와 학부모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날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모범 어린이 27명에게는 표창이 수여됐고 각종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4일부터 열흘간 열린 반려동물 축제 2024 임실앤 페스타에 5만여 명이 찾았습니다. 임실구는 궂은 날씨에도 반려동물 토크쇼에 3천여 명이 참석하는 등 역대 최다 인파가 몰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실앤 페스타가 앞으로 반려동물 문화축제로서 더욱 풍성하고 특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지역별 대학 입시 설명회를 다음 달까지 도내 14개 시군에서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서는 입학사정관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도내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 주요 사항과 지원 전략 등을 안내합니다. 도교육청은 의대 정원 확대와 무전공 학과 증설 등 다양한 입시 이슈들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